안녕하세요. 요즘 기초연금 제도 바꾼다는 소식 때문에 걱정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정부랑 정치권에서 이야기 나오는 내용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께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제가 속 시원하게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만 켜면 기초연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개편하라고 했다니까? 어? 혹시 내가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럼요. 충분히 걱정되실 수 있죠. 특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 어르신들께는 이 연금 몇만 원 차이가 정말 크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 그 걱정의 핵심이 뭔지 지금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편 논의의 진짜 목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답답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우선 이 모든 논의의 시작점, 모두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핵심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이 역설적인 상황 말입니다. 줬다 뺏는다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건요,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올려줘도 정작 내 손에 들어오는 전체 지원금은 그대로거나 아주 찔끔 늘어나는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두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A 어르신은 소득이 거의 없어서 기초연금이랑 생계급여를 같이 받고 계세요. 반면에 B 어르신은 매달 250만 원 넘게 버시지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서 기초연금을 받으시고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B 어르신은 그 오른 만큼 소득이 고스란히 늘어나는데 A 어르신은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여서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거의 그대로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연금을 더 준다는데 왜 내가 받는 총액은 그대로인 걸까요? 이 이상한 상황의 비밀은 바로 정부가 지원금을 계산하는 그 방식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알려면요. 정부가 생계급여를 어떻게 계상하는지 그 공식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바로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정부가 이 어르신이 이 정도 소득과 재산이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버는 돈에다가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걸 더한 거죠. 정부는 바로 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계산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나라에서 정한 최저 보장 수준이라는 기준선이 있거든요. 거기서 방금 말씀드린 개인의 소득 인정액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는 금액이 최종적으로 받는 생계급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면 갈수록 내가 받는 생계급여는 반대로 줄어드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제도에서는 우리가 받는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봐요. 그러니 기초연금이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득 인정액도 같이 올라가 버리는 거죠. 결국 기초연금이 올라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니까 그 결과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바로 그 줬다 뺏는 상황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즘 한창 이야기 나오는 이 개편하는 이 답답한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서 개편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바로 이 차등 지급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거의 비슷한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연금 액수를 다르게, 즉 차등을 둬서 지급하자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요. 이게 단순히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처럼 정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연금은 지금보다 더 드리거나 최소한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의 연금을 조금 조정해서 그 남는 돈을 가장 도움이 절실한 분들께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는 거죠. 한마디로 재분배를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실제로 우리 어르신들께는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개편이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줬다 뺏는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방안들이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께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얹어드리는 가산지급 방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예 그 계산법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소득 인전액 계산에서 빼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다 합치는 겁니다. 저소득층 연금 액수도 늘려드리고 동시에 그게 다른 급여를 깎아먹지 않도록 계산법까지 손보는 거죠. 자, 그럼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만약 첫 번째처럼 그냥 연금 액수만 올리고 계산법은 그대로 둔다? 이러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죠. 줬다 뺏기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요. 하지만 2번이나 3번처럼 연금도 올리고 동시에 소득 계산 방식까지 바꿔야 비로소 줬다 뺏기는 일 없이 내가 받는 총 지원금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래야 진짜로 더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좋은 논의들이 과연 언제쯤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 공식 발표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이 모든 건 아직 논의 중인 아이디어들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법으로 만들어지고 실제로 시행되려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처럼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를 거쳐서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협상도 하고 법도 만들어야 하고요. 또 예산도 확보해야 하죠. 정부에서도 이건 5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아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만 그 중심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욱 두텁게, 더욱 든든하게 보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개편 논의가 나아가야 할 핵심 방향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번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는 달리 어쩌면 줬다 뺏는 이 오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개혁은 그동안 우리를 속상하게 했던 빼기만 하던 시스템을 넘어 진정으로 우리 삶에 더하기가 되는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